차분하게.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첫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고이 접어둔 첫사랑의 노트가 있을 겁니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아직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는 서툴렀고 미숙했고 그러나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향한 곳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습니다. 장면 묘사 1. 교실의 빛. 봄 햇살이 교실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판 위에는 분필가루가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고 창밖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교실 뒤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창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하얗게 빛나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움직임 하나에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장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속삭이듯 왜 그때는 눈길 한 번 주는 것도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짧은 대화. 쉬는 시간이 되어 나는 일부러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녀가 분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안녕? 내가 겨우 꺼낸 인사. 그녀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 그 한마디 짧은 인사. 그러나 그날 이후 내 하루는 그 두 글자만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편지 1. 낭독. 안녕하는 짧은 말이 이렇게 오래 내 안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 네가 미소 지으며 대답해준 그 순간 내 안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나는 그때 이미 너라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 있었던 거야. 장면 묘사 2. 함께 걷는 길.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그녀와 방향이 같았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걷고 싶었으니까요. 길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던 저녁,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도 한동안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침묵마저 따뜻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손끝이 스쳤을 때 세상이 순간 멈춘 듯 했지요. 오늘 날씨 좋다. 내가 겨우 내뱉은 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내 귓가에서 오래도록 메아리쳤습니다. 편지 2. 낭독. 내 옆에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넌 아마 모를 거야.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 내가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 그저 너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뿐이었어. 장면 묘사 3. 교실의 편지 교환. 어느 날 나는 작은 종이를 접어 그녀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덜덜이 떨리는 손으로 쓴 짧은 문장 몇 줄. 오늘도 웃는 모습 참 예뻤소. 그날 오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을 때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고마워. 너도 웃는 게 참 잘 어울려. 그 한 문장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편지 3번째. 너의 답장을 읽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밤새도록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벅찬 건 아마 너가 처음이었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는 시험지를 풀면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괴고 있을 때 내 눈은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교실 바깥의 햇살보다 내게는 그녀의 미소가 더 눈부셨습니다. 첫사랑은 그렇게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인사, 스치는 시선, 한 장의 편지와 짧은 대화. 나는 너무 서툴렀고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툼마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도서관. 나는 일부러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영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단어는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의 공기 속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나는 몰래 연필로 작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너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편지 4번째. 너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 말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충분히 빛났어. 첫사랑의 시작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사건도 극적인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실의 햇살, 복도 끝의 미소, 편지 한 장과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힘이었고 내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가장 빛나는 기억입니다. 학교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5월의 늦은 오후였습니다. 강당에서는 합주 소리가 웅웅 울렸고 복도 끝 미술실 앞에는 색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나는 청소봉투를 들고 체육관으로 향하던 길이었고 너가 종이꽃을 하나로 안고 계단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포개진 그 색감 사이로 너의 손끝이 살짝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무거우면 내가 조금 들어줄까? 내가 먼저 말이 건네자 너가 짧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쪽 고리가 자꾸 끊어져서 잠깐만 잡아줄래? 우리는 계단 중간에 멈춰섰고 나는 서툰 손놀림으로 테이프를 쭉 늘려 고리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딱 좋아. 그 짧은 응 하나가 그날 내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으니까요.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자 합창 연습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종이꽃을 건네주었고 나는 한쪽 구석에서 물병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너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작은 인사에 수많은 의미가 겹겹이 포개진 것 같았습니다. 너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에 마음을 쏟는 것, 그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저녁은 오래도록 따뜻했다. 무대 뒤 어둠과 조명 사이 너의 웃음이 내 마음에 조용히 불을 밝혔다. 연습이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니 스멀스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나는 현관 처마 밑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고 너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 우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래? 나는 그 말에 그래 하고 너무 빠르게 대답해버렸고 너는 피식 웃으며 우산을 반쯤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우산의 경계 안으로 모여든 우리는 별로 가까이 서지도 않았지만 어깨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서로의 간격을 계산하며 걸었습니다. 포장도로에 떨어진 빗물은 네온 사인을 받아 흘렀고
내 신발 끝으로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해? 뭔가 생각을 천천히 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나도. 우리는 비슷한 대답을 하며 잠깐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빗소리만 남아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이라는 작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걸었다. 너가 왼쪽으로 한 발 움직이면 나는 오른발로 빈 공간을 메웠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과 너무 가까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빗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집안 모퉁이에서 우리는 멈춰섰다. 너는 여기서부턴 혼자 갈 수 있어. 오늘 고마웠어.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산이 멀어지자 빗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나는 젖은 셔츠 소매를 한번 쓸어내리고 돌아서려다 말고 몇 걸음 더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우산이 작아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커졌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쳐 나는 오랫동안 펜을 굴렸다. 문장은 자꾸 지워지고 고쳐졌지만 결국 남은 건 단 한 줄이었다. 오늘 우산 아래 있던 우리. 나는 그 거리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며칠 뒤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과 후의 복도는 늘 그렇듯 길고 텅 비었고 햇빛은 기울어 커튼 사이를 얇게 베고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네가 악보를 넘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 안으로 들어갈까 그냥 돌아설까 문고리 위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들어올래? 네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피아노 칠 줄 알아? 아니, 듣는 건 좋아해. 너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어딘가 서툴고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가 내 마음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하나의 선율로 이어져 흘러나온다는 것을. 곡이 끝나고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멈췄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잘 듣는 사람 앞에서는 잘 치는 척하고 싶어지네. 네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또 들어줄게. 내 말에 네가 잠깐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음악실 전체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더 긴 편지를 썼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기고 또 넘기며 잘라낸 마음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네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내 마음 한 구석도 함께 울렸어. 참 이상하지? 이름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이 소리로 먼저 찾아온다는 게. 나는 오늘 알았어. 좋아한다는 말 하나로는 다 담아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사물함을 열자 너의 글씨가 담긴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연필 자국이 몇 번이나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모서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잘한 흔적들마저 전부 마음에 담았습니다. 너와 이야기하면 내 하루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 그 느린 속도 덕분에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 내가 있어 고마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어깨에 얹혀있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 다음 쉬는 시간에 네가 있는 교실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용기는 늘 두 번째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아주 작은 메모를 손에 쥐고 너의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너의 느린 속도에 나도 잠깐 쉬어갈 수 있었어.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주 작은 쪽지 몇 장과 몇 번의 우연, 그리고 짧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첫사랑이라는 커다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 우리만의 노트에는
이미 수많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를 걷다 너를 마주쳤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길처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어? 네가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늘 같은 날 네가 가는 길 끝까지 함께 걸어보고 싶어. 네가 별 대꾸 없이 앞만 보며 걸었지만 내 말이 바람 속에서 오래 울리는 걸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가 묻지 않아도 나는 대답하고 있었다. 네가 모른 척해도 내 마음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오늘의 속도로, 오늘의 간격으로 오래 걷고 싶다고. 해가 기울을 무렵 우리는 학교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운동장 모래가 묻은 내 소매를 톡톡 털어주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기분 좋았어. 네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 때에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 순간 단 한마디조차 더 꺼내지 못했을까? 나도 고마워 라는 간단한 말조차 왜 목 끝에서 막혀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트에 펜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긴 하루처럼 느껴졌어.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아직도 내 곁에 머물러 있어. 다음에 만나면 이번에는 꼭 한마디 더 용기를 내고 싶어. 첫사랑의 시작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흔한 교실 풍경,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기억, 짧은 쪽지와 몇 마디 대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빗소리, 그날의 미소, 모두가 한 장의 노트에 기록되듯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편지.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많은 말들이 오가지 못했어. 하지만 침묵 속에도 눈빛 속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 첫사랑은 말로 다하지 못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노트 속의 기록이니까. 챕터 1 마무리.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감정, 서툰 대화, 짧은 편지, 그 모든 것이 모여 내 삶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록은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챕터 2 설레는 나날들. 첫사랑이 시작된 이후 내 일상은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 생각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실, 똑같은 복도, 늘 지겹던 수업도 그녀가 있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였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설레었습니다. 장면 묘사 1. 교실의 오후. 햇살이 창가에 기울어지는 오후, 그녀가 연필을 굴리다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본능처럼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고마워. 짧은 두 글자. 그 말 하나로 그날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나는 괜히 연필심을 길게 깎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는 착각만으로도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며 울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짧은 대화. 점심시간 급식줄에 서 있던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간장 조금 더 줄래? 그녀였습니다. 나는 급히 국자를 들어 간장을 떠주었습니다. 고모모,
너 요즘 시험 준비 잘 돼? 순간 목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머쓱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내 귓가에 남아 수업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지 1. 너와 나는 대화는 짧았어. 그저 고마워라는 한마디 뿐이었지. 그런데도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네 목소리 속에 갇혀 있었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아리처럼 울릴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어. 장면묘서 2. 함께 걷는 길. 어느 날 방과 후 우연히 집 가는 길이 같아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 시험 어려웠지?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제. 난 아예 손도 못 댔어. 나도.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는 그렇게 시험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지만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걷는 몇 분의 거리가 내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편지 2. 너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 대화는 짧고 평범했지만 너와 같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 나는 그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장면묘사 3. 편지 교환. 나는 용기를 내어 작은 쪽지를 써서 그녀의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을 때 내 노트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내일 보자. 그 짧은 답장은 내게 세상을 다 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펼쳐 읽으며 밤새도록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3. 너의 짧은 답장을 읽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내일 보자는 말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 몰랐어.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 장면묘사 4.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위해 도서관에 갔을 때 우연히 그녀가 같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에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에 비친 옆모습. 나는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그녀가 내 쪽으로 문제집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긴장한 나머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주워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 우리는 같은 문제를 붙잡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공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 4. 도서관의 고요 속에서 너와 함께 문제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던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정답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너와 함께 있었기에 그 순간은 이미 완벽했어. 독백.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첫사랑이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짧은 인사, 작은 쪽지, 우연한 동행. 그 모든 게 내 인생을 빛나게 했습니다. 마무리. 설레는 나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와 나눈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웃음, 손짓,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기록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거웠다. 햇살은 분명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게가 가라앉았다. 교실의 선풍기는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데 서로의 시선이 닿는 빈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 방과 후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로 걷기도 했지만 그 횟수는 손에 꼽힐 만큼 적어졌다. 모의고사 성적표가 흰 봉투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이는 날이면 복도 끝 어딘가에서 긴 한숨들이 날아왔다. 우리는 웃으며 다음에도 잘하면 되지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가벼운 울림을 만들지 못했다. 웃음 뒤에 그림자가 붙어 다녔다. 학원 스케줄이 빼곡한 달력, 상담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시간이 서로를 조금씩 떼어내며 흘렀다. 같은 학교에 있어도, 같은 도시를 살아도, 같은 계절 안에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났다. 나는 알았다.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자란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덮치는 게 아니라 늘 거기에 있으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을. 그날도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번 주말 학원 종일반 듣게 됐어. 그렇구나. 힘들겠다. 괜찮아. 너도 바쁘지? 나도 모의고사 앞이라. 말끝이 서로의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말은 닿았지만 마음은 멈칫했다. 우리는 그 멈칫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쳐 오랫동안 펜을 굴렸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결국 남은 건 몇 줄 지지 않았다. 우리는 늘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어. 너도 알았을까? 언젠가 우리 길이 갈라질 거라는 걸? 나는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림자는 내가 외면해도 계속 자라나. 시험 범위는 넓어지고 시간표는 빽빽해졌다. 도서관 자리 잡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늦은 시간에 버스는 늘 피곤한 얼굴들로 가득 찼다. 유리창에 비친 내 옆모습이 낯설었다. 그 낯섦 속에 한때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가득 채웠던 우리의 봄날이 아련하게 겹쳐졌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 건. 이전엔 작은 쪽지 하나가, 짧은 인사 한마디가, 우산 아래 반걸음이 내일을 기대하게 했다. 이젠 다르다. 달력이 칸칸이 적힌 모의고사 날짜를 지우는 일, 상담실 앞 의자에서 불러주는 이름을 기다리는 일, 가끔 울리는 메시지 알림을 읽지 않은 채 가만히 두는 일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버틴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가 무너졌다는 걸. 가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성큼 있었다. 운동장에 떨어진 은행잎 냄새, 복도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비스듬한 햇살, 학교 뒤편 나무줄기에 새겨진 누군가의 짧은 이니셜까지. 풍경은 변했는데 우리 둘의 간격도 그만큼 변해 있었다.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만 삶의 흐름이 우리의 속도를 앞질렀을 뿐이다. 학과 선택지를 놓고 상담을 받던 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글을 잘 쓰니까 인문 쪽이 어울릴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네가 가고 싶다던 도시,
네가 이야기했던 책과 강의, 네가 언젠가 걷고 싶다던 강변의 밤길. 이름 붙이면 더 멀어질 것 같아 나는 그 이름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저녁, 버스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움직였다. 오늘은 같이 가자고 말하려던 메시지를 지우고 또 지웠다.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이 내 손가락 끝에 먼지처럼 쌓였다. 대신 책장을 넘겼다. 활자들은 나를 지나쳐 갔다. 어느새 버스는 종점에 가까워졌고 마음은 시작점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짧은 진동과 함께 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은 일찍 들어가야 해. 학원 종일반 들어. 나는 손가락을 올려 응 화이팅이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힘들면 잠깐 산책할래? 라고 썼다가 또 지웠다. 결국 남은 건 단 3글자였다. 잘 사. 그 3글자에 담기지 않는 말들이 내 가슴 안에서 오래 울렸다. 잘 자라는 말 뒤에는 수많은 문장이 숨어 있어. 오늘 너의 표정은 어땠는지, 저녁은 걸은 건 아닌지, 버스 안에서 혹시 울컥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다 묻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짧은 문장 하나로 서로의 하루를 견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우리가 보낸 메시지의 길이를 자꾸 세어보게 됐다. 하트 이모티콘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따옴표도 마침표도 빼고 보냈다. 지나치게 다정하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무심해 보이는 것도 싫었다. 그 중간 어딘가 균형을 잡기란 생각보다 어려웠다. 모의고사 날 아침 시험장 입구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너는 두꺼운 문제집을 폼에 안은 채 화이팅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 동작이 어쩐지 과정된 인사처럼 느껴져 괜히 손끝이 뜨거워졌다. 시험이 끝난 뒤 나는 곧장 도서관을 향했고 너는 학원으로 갔다. 같은 도시, 다른 지도. 밤늦게 도서관을 나오니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컵라면을 먹었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나는 또 노트를 펼쳤다. 펜 끝에서 자꾸만 같은 문장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바빠졌을까? 우리가 선택한 바쁨일까? 아니면 선택당한 바쁨일까? 이 바쁨이 끝날 즈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날의 기록을 덮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별은 보통 한 번의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문득 결과처럼 도착한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중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차분하게 늦가을 비가 내리던 토요일이었다. 학교 앞 카페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얼룩처럼 맺혀 있었고 내부는 스팀 우유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단어 카드를 넘겼다. 손이 가는 속도보다 마음이 기우는 속도가 더 빨랐다. 문이 열리고 네가 들어왔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찾아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괜찮아? 응. 너는? 나도. 그냥. 짧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책을 펼쳤다. 실은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카페의 작은 소음들이 띵 하고 울리는 컵의 소리, 바리스타가 불러주는 이름,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그 모든 게 배경이 되어 흘렀다. 잠시 후 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나는 타지로 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도시? 네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가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그래, 잘 됐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차분하게 나왔다. 그 차분함이 낯설었다. 너는? 아직 고민 중이야. 그래도 네가 가는 곳 어디든 잘할 거야.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다. 그 웃음 뒤로 그림자가 카페 바닥처럼 길게 늘어졌다. 헤어져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니 비가 그쳤다. 젖은 도로 위에 신호등 불빛이 길게 번졌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가자.
가지 말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었다. 아니, 있을 리가 없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더 빨리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을 막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편지를 썼다. 쓰고 지우고 접었다가 펴고 결국 사진에 찍어 보낼까 하다 말았다. 네가 가려는 도시의 강변을 쥐도에서 찾아봤어. 밤에 걸으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해봤어. 너를 응원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행복해줘와 남아줘 사이를 오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나를 달래고 있어. 나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자꾸 많아졌다. 우리는 덜 말했고 더 헤아렸다. 이상한 일이다. 헤아림이 깊어질수록 오해는 더 쉽게 자란다. 말하지 않는 사이 두 마음 사이에는 각자의 번역본이 생겨났다. 번역은 늘 원문을 다 담지 못한다.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학교 뒤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나무 벤치에 얇게 쌓인 눈.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피어올랐다. 곧 시험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말했다. 그럴까? 네가 물었다. 아마도. 그 대답은 위로였을까, 회피였을까? 지금도 모르겠다. 우리는 잠깐 침묵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두 사람 사이의 빈 공간을 천천히 메웠다. 나는 그 공간의 말들을 채우고 싶었다.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같이 가자는 말도 아니고 그저 나는 네가 좋다는 너무 단순해서 어려웠던 그 말을. 그러나 나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 속 장갑을 꺼내 네 손에 쥐어주었다. 차갑잖아. 네가 놀란 얼굴로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눈발 사이로 가볍게 흩어졌다. 나는 그날 고백 대신 장갑을 건넸다. 말의 온도보다 손의 온도가 더 정확할 때가 있다 믿었지만 사실은 용기가 모자랐다는 걸 안다. 그 장갑이 너를 따뜻하게 했을까? 아니면 더 멀리 떠나게 했을까? 겨울방학 계획표가 배부되던 날 우리는 서로 다른 칸에 서로 다른 일정을 적었다. 수학, 국어, 영어, 모의고사, 면접 준비. 칸이 빼곡해질수록 우리의 공백은 더 선명해졌다. 공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형태였다. 미뤄둔 질문, 보내지 못한 답장, 말하지 않는 고백,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별. 이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언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안부를 물었고, 여전히 잘 자 라고 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모든 여전히 사이로 그림자는 자랐다. 소리 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만약 그날 내가 말했더라면 우리는 같은 겨울, 같은 속도로 지나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더 빨리 끝나버렸을까? 그 답은 모른다. 다만 이 기록만은 확실하다. 다가온 이별의 그림자는 그때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햇살은 여전했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서 가벼운 모래가 씹히는 느낌이 있었다. 웃음과 인사는 여전히 오갔지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하나씩 돋아났다. 약속은 사소하게 어긋났고 문자 답장은 평소보다 느려졌으며 배려와 오해는 같은 모양으로 겹쳐졌다. 학원 자율학습이 길어지던 화요일, 나는 도서관 앞에서 너를 기다렸다. 30분 늦을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고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30분은 50분이 되었고 50분은 끝내 오늘은 어렵겠다는 한 줄로 마무리되었다. 그 한 줄 뒤에 붙어있던 미안함도, 그 미안함을 이해하려는 나의 마음도 어쩐지 어긋나 있었다.
다음 이날 복도 끝에서 너를 보았다. 너는 급히 이동 중이었고 네 옆에는 같은 반 친구가 함께 걸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적당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너무 가까워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마음이 먼저 번역해버렸다. 질투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왜 하필 지금이라는 질문만 반복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부분 답할 상대가 아니라 내 안쪽을 향한다. 그날 저녁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지울 수 없는 문장들을 적었다가 지웠다. 어제는 왜 못 온 거야? 그 친구랑 자주 같이 다녀? 나만 바보처럼 기다린 건가? 보내지 않은 질문이 쌓일수록 보내지 않은 대답들도 함께 불어나갔다. 밤늦게 네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도 미안. 자율학습이 길어졌어.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단 3글자를 눌렀다. 괜찮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마음속에서 커져 아무것도 괜찮지 않게 만들었다. 너에게 화내고 싶은 마음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싸웠어.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 침묵이 너를 배려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감춘 거였어.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바빴고 더 자주 피곤했으며 더 자주 멈칫했다. 멈칫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서도 다른 계절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가 내리던 금요일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우산을 접었다. 유리막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깎아냈다. 너는 10분 뒤에 도착했고 내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표정을 봤다. 이해하는 쪽을 택하려 했다. 그러나 입술은 다른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는 그 친구랑 같이 갔구나. 나도 모르게 던진 말이었다. 너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아서. 말끝이 가벼운 척했지만 가벼움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외피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 목소리에 물기가 섞였다. 자꾸 늦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학원 일정 때문이야.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걷는 건 우연이었어.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설명은 진실을 지키는 일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소모시키기도 한다. 의심이 먼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설명은 방어처럼 들린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알게 됐을 뿐이야. 알게 됐다고? 뭘? 네가 바쁜 것도, 같이 다니는 사람도,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도. 그 문장 끝에 숨이 거칠어졌다. 네 눈빛이 턱 하고 내려앉았다. 그 말 불공평해. 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네가 중요해. 근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쓰는 내 시간이 요즘 너무 적어서 그 적음을 메꾸려다 보니 자꾸 더 어설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데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이별의 예역 연습처럼 느껴졌던 건 내 오해였을까, 예감이었을까? 나는 네가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어. 내 상상력이 먼저 달려가 사실처럼 굳어졌고 그 사실을 네 입으로 부정하게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 상처받은 건 결국 나였고 동시에 너였어. 빗소리가 더 커졌다. 정류장 안에 두 사람은 더 작아졌다. 너는 가만히 우산을 펼쳤다. 오늘은 그만하자. 우리 둘 다 말을 더 아프게 만들기 전에. 너는 그 말에 잡아당겨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하자는 말은 대화를 멈추는 주문이면서
관계의 일부를 얼려버리는 주문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긴 편지를 썼다. 기억나는 모든 장면과 그때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는 나까지 적었다. 그러나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은 편지는 보내지 않은 사과와 같다. 사과하지 않은 사람의 잠은 가볍고 꿈은 무거웠다. 주말 내내 비가 내렸다. 길가의 무릉덩이는 같은 자리에 머물렀고 하늘도 제자리를 맴도는 듯했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책을 펼쳤다. 글자는 눈을 지나쳤고 마음은 자꾸 정류장으로 돌아갔다. 그만하자는 말에 얇은 날이 되감기처럼 재생되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 복도에서 우리는 멀찍이 마주쳤다. 인사를 건넬까? 손을 들어 올릴까? 아니면 다 지나가고 나서 메시지를 보낼까? 내 안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충돌했고 그 충돌의 틈으로 너는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잠깐 멈춰섰다. 멈춤은 양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회피였다. 점심시간 내 자리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처럼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쓴 글씨. 괜찮아. 우리 천천히. 그 쪽지가 나의 것인지 누군가의 위로인지 나는 끝내 묻지 못했다. 묻지 못한 질문은 또 다른 오해가 되어 마음 안쪽에서 자랐다. 사람은 종종 확인 대신 추측을 선택한다. 추측은 나를 지키려는 선택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잃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해가 기울 무렵 음악실 앞을 지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본 등 뒤의 실루엣이 낯익었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여다지 사이로 새어나온 선율은 사과와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짧은 편지를 썼다. 이번엔 정말 보내려고 문장 끝을 다듬었다. 내가 먼저 의심해서 미안해. 네가 설명하려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먼저 막았어. 나는 네가 떠날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먼저 너를 밀어냈어. 괜찮다고 말하며 상처를 키운 건 나였어. 괜찮지 않다고 말할 용기를 이제라도 내고 싶어.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푸른 빛의 작은 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다. 우리 잠깐 거리를 두자. 시험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문장은 길지 않았고 문장 사이 공백은 길었다. 잠깐은 얼마일까? 다시는 언제일까? 우리는 계속 우리일까? 나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하지 못했다. 갈등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끝났다고 믿는 순간에도 내 안의 회전문은 계속 돌았다. 돌아 나온 자리에서 풍경은 비슷했지만 전과 같지 않았다. 같은 교실, 같은 복도, 같은 하늘. 그러나 다른 속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멀어졌다. 그날 정류장에서 내가 했던 모든 말 중에 하지 못한 그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았다. 나는 네가 좋다. 그 단순한 고백 하나면 충분했을까? 아니, 난 더 빠르게 아팠을까? 나는 여전히 모른다. 다만 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오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다치지 않으려고 서로에게서 물러섰고 그 물러섬이 상처가 되었다. 이 기록을 남긴다. 언젠가 다시 읽을 수 있게. 우리가 왜 싸웠고
왜 가만히 무너졌는지 잊지 않기 위해. 비는 그쳤다. 바닥의 물자국은 천천히 말라갔다. 그러나 마음의 물자국은 쉽게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에 천천히 발자국을 남기며 다음 계절로 넘어갔다. 이별의 그림자는 이미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우리는 아직 그 그늘을 이름 붙이지 못한 채였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날,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등교했고 여전히 수업을 들었고 여전히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전함 속에서 너 없는 자리만 달라져 있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졸업사진 속에 우리는 서서히 다른 얼굴을 준비했다. 너는 문학동아리 발표회에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고 나는 교내 과학 경시대회에서 이름을 올렸다. 우리는 나란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같은 페이지에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단지 열정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청춘은 곧 사람도, 감정도, 순간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파트 B. 각자의 길 위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교과서와 문제집, 도서관 책상과 시계바늘이 우리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빈자리가 더 이상 네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빈자리는 단순한 빈자리였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배워갔다. 너는 인문학을 택했고 나는 공학을 선택했다. 너의 미래는 단어와 문장 속에서 자라났고 나의 미래는 수식과 그래프 속에서 구축되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치는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종종 네가 있는 길목을 지나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네 웃음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져 결국 내 그림자에 흡수되었다. 사회에 나와서는 더했다. 각자의 도시, 각자의 일터, 각자의 사람들. 전화번호부에 남아있는 이름조차 시간이 지나면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가 함께 걷던 길 위에는 이제 수많은 발자국이 덮여 어느 것이 우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탕 위의 잔상. 어느 날 출장길에 들른 작은 역에서 낯익은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학창 시절 네가 자주 흥얼거리던 멜로디였다.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노랫소리가 끝나자마자 그것이 단지 기억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강 위를 스쳐간 바람처럼 네 기억은 그렇게 불쑥 찾아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때로 질문했다. 만약 그날 우리가 덜 다투었다면, 만약 내가 한 발 더 용기 냈다면, 만약 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나 만약은 언제나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만약은 결국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는 그 강물 위에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떠내려갔다. 나는 네가 흘러간 방향을 기억하지만 더 이상 노를 저어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 강은 너무 넓고 시간은 이미 저만치 흘렀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가끔 강둑에 서서 물 위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본다. 그 반짝임 속에서 아주 잠깐 네 얼굴을 본 듯한 착각이 든다. 착각일지라도 나는 그것에 안도한다. 착각조차 사라지면 너는 정말로 없는 사람이 될 테니까. 세월은 이렇게 우리를 멀리 데려갔다. 그러나 멀리 데려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우는 건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어느 순간 불쑥 떠올라 우리의 눈시울을 적신다. 나는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한 장을 빛나게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우리가 건너온 강은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강 위의 반짝임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책상 서랍 맨 아래 오래된 노트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에는 아직도 선명한 글씨체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려다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 그래서 나는 늘 입을 다물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멀어졌지. 만약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땐 조금 늦었어도 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나는 오래전의 나를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다. 그때는 그저 어리고 서툴렀지만 동시에 진심이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는 결국 내 마음의 무덤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편지는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의미가 되고 도착하지 못한 편지는 결국 나를 붙잡는 사슬이 된다는 것을. Part B. 다시 쓰는 이유. 세월이 흘러도 마음의 한 구석은 늘 비워져 있었다. 그 자리는 너의 자리였다. 아무리 다른 기억들이 덮여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자리는 다시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보내지 못할 두려움보다 남겨야 한다는 용기가 더 컸다. 안녕. 오랜 시간이 흘렀지. 나는 여전히 너를 떠올린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날에도 너와 나는 순간들은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어. 비록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나는 그 길에서도 늘 내 흔적을 보았다. 편지는 과거를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세상 어딘가에 닿아 내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다른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소는 적지 않았다. 받을 사람을 잃은 편지. 그러나 보내는 사람이 분명한 편지. 책상이 올려둔 봉투를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이건 이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너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자 늦은 오후에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마치 네가 대답하는 듯한 착각을 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무엇보다 사랑했어. 그 사실 하나만은 세월도 바람도 지우지 못할 거야. 편지를 접어 노트 속에 넣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청춘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의 노트를 갖고 있다. 거기에는 설렘도, 갈등도, 후회도, 그리고 용서도 함께 기록된다. 나는 그 노트 속에 너를 적었고 그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였던 시간을 평생 간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지막 장에 붙여 넣으며 나는 마침내 한 페이지를 덮는다. 노트는 닫혔지만 기억은 빛으로 남는다. 그 빛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내 길을 비춰줄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